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현대오토에버는 지난번에 방송했을 때와 지금은 시차가 좀 나긴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터졌죠. 우선 그 얘기는 뒤에 설명하고 지금 현재 앞에서 간단하게 현대오토에버의 탄생 배경, 즉 예전에 현대오토에버라는 회사와 현대오토론, 또 현대MN소프트라는 세 개의 소프트웨어 회사가 만나서 하나로 합병하면서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역량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 내의 모든 IT 쪽 기술을 다 모아놓고 그걸 서비스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즉, 그 현대차 그룹 내의 모든 IT 업무를 다 맡아서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현대차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고 그 요즘 대표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게 커넥티드 카라고 해가지고 이 자동차 간의 자동차 내부에 또 자동차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그 기능을 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이 기술 발전에 의해서 새롭게 생기는 시장을 도맡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자동차가 전장화되면 될수록 이 현대오토에버의 이 시장은 점점 넓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 미국의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이 미국 조지아주에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이 공장에 들어가는 모든 IT 기술 그리고 이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운용하는 솔루션 이런 것들을 모두 이 현대오토에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 그룹 내 스마트 팩토리가 만들어진 모든 곳에서는 이 현대오토에버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작년 손익을 보시게 되면 매 분기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현대오토에버가 이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라는 핵심적인 주력 회사들이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의 실적은 고스란히 대주주에게 배당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 일감이 좀 많은 편이죠. 자, 지금 현재 이 회사의 그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SI 쪽 소프트웨어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고요. ITO 같은 경우 현대차 연구소 쪽하고 연계되어 있는 IT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서 이제 그 내부 매출을 일으켜 주는 거죠. 이런 쪽하고 이런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내부 일감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작년 하반기 들어서 이제 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출이 많아지면서 이 연구개발비 때문에 올해 실적이 나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많고 그거는 그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이고 실제로 현대오토에버의 그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애둘러서 그냥 이 연구비가 늘어나서 연구비가 뭐 이게 84억에서 152억 정도로 푼돈 늘었다고 매출이 조 단위인 회사가 뭐 그렇게 실적이 많이 나빠지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현대오토에버의 그러니까 최대 주주는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라는 주력 계열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분의 약 75%를 이 최대 주주 쪽이 갖고 있죠. 그래서 실제 유통 가능한 물량이 25%밖에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현대오토에버는 주가가 높이 평가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75%의 주식이 잠겨버려서 움직일 수 없는 주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회사 현대오토에버의 진짜 문제는 원래 대표 CEO로 있던 서정식 대표가 원래 이제 KT에 있던 분을 정의선 회장이 끌어당겨서 데려다 놓은 분이신데 이 양반이 나름대로 실력도 있고 한 그런 분이라고 알려져 있었고 또 실제로 있으면서 이 현대오토에버가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회사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게 그 보훈 투자라는 그 뉴스가 나오고 정유선 회장의 일가에 관련된 이게 이제 그 일종의 투자건인데 이게 이제 서로 바터 형태로 이렇게 해주는 하여튼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서정식 전 대표가 그 관여돼 있다라는 게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정유선 회장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현대차하고는 이상하게 안 맞아요. 대표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주미 대사관에서 거의 3번 이상 그 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교통상 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런 우리 현대차와 기아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주 그냥 꿀몽을 버버리처럼 아주 묵살해 버렸죠. 진짜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막판에 IRA법이 통과되고 나서 정의선 회장이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서 알라바마주나 조지아주 같이 공장이 있는 주의 정치인들을 움직여서 그 리스차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겨우 그 전기차를 납품할 수 있었죠. 그래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걸 겨우 막았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G20 정상회의 갈 때 그때 의전 차량을 현대차에서 서포트를 해줬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더 좋은 의전 차량을 배치했겠죠. 하지만 윤석열은 어떻게 된 것인지 독일 벤츠차를 탔어요. 이 현대차에 대해서 그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사람들은 아주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분야에서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로 해서 5위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내연기관차에서도 지금 전 세계 5위 정도까지 치고 올라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면서 자동차 전장화에 노력을 많이 하고 전동화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면서 현대차는 확실히 세계 넘버 3의 자동차 회사로 일러서려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도요타라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일본 기업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요타는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 윤석열 정부는 현대차에 대해서 계속 딴지만 걸고 있지 제대로 된 지원을 못 해주고 있죠. 이 참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한 겁니다, 진짜로. 그 왜 이렇게 자꾸 현대차하고 기아를 그 발목을 잡는 건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대기업 재벌들은 다 뭐 도와주고 별짓 다 하는데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휴일 강제 휴무까지도 그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평일날로 옮겼죠 휴무를. 그리고 뭐 그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유통업에 걸려있던 이 아주 그냥 독소 조항들 다 없애주면서 전폭적으로 밀어주는데 현대차에 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딴지를 겁니다. 이상합니다. 이상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현대차 기아는 진짜 정의선 회장이 나름대로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그래도 위기를 잘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직접적으로 정의선 회장을 노린 검찰 수사가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현대 오토에버의 주가 폭락은 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맞지, 애널리스트가 말하는 것처럼 그 80매덕밖에 안 되는 연구비가 120억인가 그 짜투리로 조금 늘었다고 그것 때문에 실적이 나빠진다? 그건 헛소리죠. 그 제대로 문제를 말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애둘러서 다른 변명거리 되지도 않은 걸 끌어온 겁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전형적으로 지금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